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룹 내에 포스코라는 철강 회사가 만들어낸 그 철강을 유통하는 상사 업무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 옛날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였는데요. 대우도 상사 업무로 종합상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종합상사 업무 중에 이 포스코라는 모회사가 만들어내는 제조업인 이 철강 또 비철금속들을 유통을 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면서 전체 매출액의 50% 정도를 거의 철강 유통 쪽에서 벌어들이고 있죠. 하지만 이 대우 인터내셔널 때부터 주 대우들 때부터 이 미얀마의 가스전을 개발해서 실제로 성공을 한 전력을 갖고 있을 만큼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성공 경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에 인수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별도 회사였던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합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코 에너지는 여전히 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즉 탐사하고 있는 탐사 광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뭐 3조 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투자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을 시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미얀마의 군부 구테타가 났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이 그 사업권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여기서 생산된 그 가스는 대부분 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에 판매됩니다. 중국에서 이걸 사가게 됐죠. 물론 이 미얀마 군부 구테타 세력의 뒤를 봐주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러한 거래가 부도덕한 행위라는 말까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알짜배기 사업을 그동안 리스크를 많이 떠안으면서도 개발에 성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중국 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광고를 그냥 사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제값 받지도 못하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습니까? 일단 미얀마의 군부 구테타는 구테타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수익은 우리 주주들 생각할 때 수익은 수익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먼저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미얀마 민간인들이 그 나름대로 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군부 구테타 세력들에게로부터 이제 민주화를 해왔던 경험이 있는 나라다 보니 그런 미얀마 사람들한테 좀 인간적으로 그런 동정심은 생기죠. 하지만 이제 그거 외에 이 시장, 증시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시장, 자본시장에서 볼 때는 좀 다른, 좀 냉정한 시각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따로 호주 세넥스 에너지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육상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육상에 있는 호주의 육상 그 유전인데 이거를 아직은 탐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만간 이제 개발에 대한 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수소와 탄소 지중 저장 장치 CCS라는 이 에너지 전환 사업 플랫폼화를 또 연구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탄소 쪽 관련해서 또 그리고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나름대로 이 청정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또 그러면서 또 거기서 발생된 나쁜 이제 이산화탄소를 뭐 이 심해저에 가둔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을 또 연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탄소 저감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상 그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해상 풍력 발전에서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직접 투자를 하고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투자자로 참여도 하지만 사업자로도 참여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호남 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 거의 대부분 다 재검토했어요. 즉 자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돼버려서 그 지역사회에 문제가 많죠. 하지만 영남 지역은 해상풍력발전소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타격받을 게 없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권 37% 감축을 하겠다. 탄소 배출을 이제 37% 감축을 하겠다 하고 나서는 건 모회사인 철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그 페널티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전기차 부품입니다. 이제 구동모터 같은 경우는 현대차 쪽으로 그 북미향 이 구동모터를 10년 동안 거의 1조 원어치 수출을 하기로 그 계약을 맺었다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공시를 통해서 알려졌죠. 이거는 10년짜리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1년에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전기차 감속기 1조 원어치를 수주했다. 이 전기차 감속기라는 건 핵심 부품입니다. 이 엔진이라는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 모터, 전기 모터 속에 들어있는 감속기는 이 자동차의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엔진 부품처럼 전기 모터 안에 감속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장기 프로젝트로 2024년부터 2032년 거의 8년 정도 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약 1조 원 정도를 납품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 현재 8천억 정도, 이 8,200억 정도가 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또 이 공시를 하겠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 지난해 포스코 인터내셔널 3분기 실적 3분기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처음에 옛날에 대구 인터내셔널부터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에 인수된 이후에 포스코라고 간판을 가리고 또 하고 있는 이 종합 상사업, 거기서 이제 그 가장 큰 게 요즘은 이제 철강하고 철강 원료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이 업무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따로 식량 관련해서, 식량 안보 관련해서 해외 대규모 이 목장, 그러니까 이런 목장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 자동차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품 쪽하고 2차전지 소재 쪽도 수출입을 하고 있고, 구동모터 이번에 크게 그 수입을 했고요. 그 외에도 광문 자원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그 거래를, 그러니까 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매출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 에너지 부분은 12.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 이 미얀마 가스전은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다 탐사 광구이기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은 앞으로 한 3조 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비를 과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마련하고 나면 그 주주에게 배당으로 줄 돈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에너지 분야하고 이 터미널 발전소나 이런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가장 주력 사업인 철강 이쪽에서도 뭐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실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외형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철강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출 외형을 줄더라도 수익성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동모터 쪽에서는, 구동모터 코어 쪽에서는 이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미 쪽에서 뭐 9천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수주를 했고, 여기다 더해서 약 한 9천억 원 규모의 연구 자석을 수주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히토류 연구 자석, 이 히토류는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다가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러한 히토류 연구 자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그러니까 자석 소재죠, 를 마련해서 북미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탈중국화에 대한 공급망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수주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이 포스코 인터넷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해주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감사 보고서를 포스코 인터넷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외형이나 이걸 보면 매출량은 좀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확실히 늘어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훨씬 더 지금 좋아진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최대주주는 포스코 홀딩스가 70%를 갖고 있고 나머지 약 30%가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지분을 홀딩스 외에도, 그러니까 지주회사인 포스코 홀딩스 외에도 기관 투자가들이 꽤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면 바로 품절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대규모 물량이 이게 이제 5,254만 주가 보유에서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늘어났고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5만 원대 언저리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지난 4분기 실적,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5만 8천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대가 작년 실적을 적정하게 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포스코라는 모회사가 하고 있는 철강 유통이 점점 살아나고 있고 또 이 포스코가 지금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구동모터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내고 있고 또 특히나 인터내셔널 그 상사업에서 그 중화권을 제외한 비중화권 히토류 소재를 확보를 해서 연구자석을 북미에 있는 전기차 업체한테 납품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름대로 자기 사업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규 사업도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쪽에서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모회사인 포스코가 철강 생산에 있어서 뭐 줄어든다는가 감산을 한다는가 하지 않는 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해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좋아진 실적에 따라 주가도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동모터나 이런 장기적인, 그러니까 그 히토류도 그렇고 이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한 10년짜리나 8년짜리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고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물론 이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회장이 바뀌어서 옛날 그 포스코 그룹을 한번 해먹었던 그 친이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 그 부정부패한 세력들이 옛날처럼 대놓고 해먹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나름대로 그 그룹 내 중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타이밍인 거죠. 아시겠죠? 이미 5,254만 주라는 보유해서 됐던 물량이 시장에 풀렸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이 풀린 물량 중에 실제로 매물돼서 나온 종목들은 신나게 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